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예요.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해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시장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1940선 이쪽에서 지금 시장은 계속 변동성 구간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봐 주시고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까지 좀 전망해 주시죠. 예, 금일 시장은 0.39% 상승한 1946.61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전날 미국 시장 이 다우지수가 18,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소폭 밀려 내려오는 듯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미국발 훈풍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를 하는 이런 기관 쪽이나 개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26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당주들에 대한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큰 물량은 아닙니다. 700억대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400억대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700억대 정도의 매수 유입이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배당 연말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 연초 부분들에 있어서는 배당 부분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26일까지 배당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26일까지 일단 포트를 좀 채워 놓아야 된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급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나 모멘텀 거리가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마성 종목군들이죠. 어느 정도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섹터라든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포트를 좀 재편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옳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무리 12월 말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옳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요, 개별 종목 장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최근에 주도주군을 형성했던 것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인데 이것이 아직 열기가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의 지수 영향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역시 결정이 된다는 부분. 사물 인터넷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도 같이 좀 동반 상승하고 사물 인터넷주들이 좀 빠지면 코스닥 지수도 역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게 코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명확한 선이 하나 보입니다. 자, 요 선인데요. 532포인트 선입니다. 이 포인트 선에서는 살짝 무너뜨렸다가도 어김없이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무너뜨렸던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줄 때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무너뜨려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죠. 그럴 때는 일단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이 개별적 성향 쪽에서 이 주도주를 형성했던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에 이 550선 위로 끌어올렸던 주도주군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물 인터넷 아니에요. 게임 관련주입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550선 위를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도 532선에서는
결과적으로 게임주들은 마구잡이 담으셔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참고 사항들을 좀 가져가시면서 특히 트레이드 관점에서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그러한 방법론적인 방법들 계속해서 숙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 예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결국은 주식은 장기 성장세에서의 산업 동향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성장성을 잡아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과연 정말 이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지 앞으로 펼쳐질 산업인지 이것을 저희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에서 3153 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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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뭐 물어볼 거 좀 많은데요. 하나만요. 하나만요? 한 종목만. 예, 그런데요. 네. 근데 이 저기 자막에서 왜 뭐로 서울 반도체하고 네. 삼천리 자전거하고 자, 아버님. 예. 서울 반도체 하나만 일단 가능하세요. 예, 그런데 자막이 안 나와 가지고요. 보지를 예. 못하는데 그 왜 됩니까 싶어서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5,500원에 20%요. 20%? 네.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오늘도 강보합세 마무리가 됐는데 어저께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긴 했지요. 어저께 중국 쪽에서 네. LED 쪽에 이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예. 그러면서 어제 LG이노텍이나 서울반도체, 루멘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일단 LG이노텍 주가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조금 빠졌고요. LG이노텍은 네. 루멘스도 약 4% 정도 빠졌어요. 예. 근데 서울반도체는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일단은 바닥권역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는데 우선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22,000원, 3,000원 요 자리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오게 되면은 일단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저항 자리대로 부딪혔던 게 21,000원대 중반이에요. 네. 요게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지지가 됐다가 깨졌죠? 예. 요것 때문에 지금 저항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예. 그러면은 한 뭐 며칠 정도는 좀 횡보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해서 더 비싸게 사지는 마시고 네. 지금은 20% 정도 되시니까 그냥 좀 가져가시되 네.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수익을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거 보고 니온 구첸, 이리온 쿠첸. 매수가 구첸 15%에 1,700원. 15%에 1,700원. 예. 그래서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손절가가 얼마 좀 알고 싶었어. 예, 손절가하고 알고 싶으셔서 지금 들어가신 지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될 겁니다. 아, 한 달 가까이 되셨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아버님 제 얘기 잘 한번 들어. 예? 처음에는 6% 5% 사가지고 또 물타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요. 예. 리온 쿠첸에 대해서 제 얘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리온 쿠첸 밥솥 회사입니다. 그죠? 예. 요새 밥솥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하는 정도 아세요? 압력밥솥 10인 기준으로. 압력밥솥이 뭐 전문값 좀 내리타대요. 예, 그 10인 기준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기준으로 16만 원이나 갔다가 뭐. 아, 예, 알고 계시네. 거의 예. 20만 원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자, 밥솥이 이렇게 비싸요. 그죠? 예. 당연히 영업이익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밥솥이 계속 신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밥솥의 수명이 옛날보다는 확 짧아졌습니다. 왜 짧아졌느냐 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짧아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밥솥은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과 연계되어서. 그죠? 그렇다면 이 밥솥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취사를 하고 미리 그 예약을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예, 중장기 그러면 한 3개월요. 중장기 3개월 아니에요, 아버님. 3개월 중장기라고 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를 보고 중장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1년까지. 네. 목표가는 그럼 얼마? 목표가는 14,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4,000원. 예, 14,000원 이상. 1년간 봐야 되네요. 아니요, 1년까지는 안 걸려요. 14,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오되 거기서부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은 그러면 저번에 올라갔는데 그럼 한 17,000원, 18,000원 올라가네요. 아니요. 그 이상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 밥솥에 지금 변화가 있어서 그래요. 예. 밥솥에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의 어떤 매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밥솥이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솥이 진화하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이제 삶이 어떤 예전에는 쌀밥만 지어 먹던 시절에서 지금 밥솥을 가지고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찜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밥솥이 진화를 한 것이고, 이 진화를 한 밥솥들의 구매가 그러니까 새로운 구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님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조금 내려오기나 좀 그거 하면 추가 매수를 한 5%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5% 더 하셔도 돼요. 조금 더 내려오면 5% 더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은.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조금 내려와도 5% 더 하고 올라가도 5% 더 하고. 네, 그렇게 더 하셔도 돼요. 지금 가격대 크게 나쁜 가격대 아니에요. 지금 예. 가격대에서라.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전력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47,700원에 네, 30%요. 30%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자꾸 내리가고 뭐 이렇게 싸서 오만 뭐 내리라도 팔까 자꾸 그게 내 궁금하네요, 막. 아버님 그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뭐 오래됐습니다, 하여간.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뭐 그래도 더 됐을란가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한참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약 한 10%가 조금 안 되게 손실 중이세요. 예. 그죠? 예. 예, 일단 뭐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뭐 12월 15일이네요. 하한가까지 좀 밀렸다가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어요. 그 자리대 한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대는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빠졌던 이유가 뭐 공공요금 인하, 뭐 전기 가격을 뭐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일단 올해 실적은 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도 좀 괜찮은데 그 전기 가격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이 부분들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글쎄요, 전기 가격을 여기서 인하를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반등은 45,000원대 자리대까지 일단 나왔어요. 44,000원대, 45,000원대. 예. 이 자리대까지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서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46,000원 정도 때까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면 요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46,000원에서 한 47,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요 자리대는 한 번쯤 덜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왕 이렇게 되셨던 거 예. 일단 배당을 좀 바꿔 넘기시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배당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번 주가 금요일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배당 나가기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주식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금요일까지 있으면 배당을 받으면 좀 본전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이 좀 괜찮아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일단 배당 여부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 원체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배당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배당을 좀 받으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걸 팔라 그러면 내년 돼서 팔아야 되겠네요. 그지? 그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CNC 예, 21만 8천 원에 30%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12월 초쯤 그걸 매수를 했는데 계속 그 주가가 좀 빠져갖고요. 예. 근데 제가 SK CNC를 그때 한참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13만 원대 이래 들고 나왔었는데 꼭 이 시청자분들이 오르기 전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요. 다 올라가서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 하락인지 모르는 자리대에서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런 자리대에서 자꾸 들어가세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세 분출 전에 어떤 그 모양새를 보고 그리고 성장세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늘 오르고 나서 많이 올랐다가 빠질 때 들어가세요. 그럼 거기서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죠. 이거는 확률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매매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SK CNC의 그럼 성장성만 짚어드릴게요. SK CNC가 이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 회사인데, 이 자회사가 이제 그 보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 원자력 쪽의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K CNC가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거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 작게 그냥 끝날 불 확 일어났다가 끝날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에 대한 거품이 생겼을 거예요. 그 거품이 지금 빠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통신주는 아직도 거품이 빠지지 않느냐? 통신주는 시작이에요. 그죠? 통신 섹터는 시작이에요. SK가 확실히 명확히 지금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SK텔레콤이 아이리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 아이리버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애들 그 로봇 상품이 있어요. 키봇이라고 불리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판매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 아이리버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입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플랫폼 회사는 바로 SK CNC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조금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자리대 맞습니다. 가능한 자리대예요? 굳이 리스크 관리 자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요. 선생님 판단 잘 하셔서 수익 크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가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K텔레콤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7만 5천 원에 70%예요. 70%요? 근데 오늘 쭉 빠져가지고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산지 얼마 안 돼.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네? 산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네. 배당이나 먹고 적어놨더니 배당도 못 먹었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작년에 배당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나왔는지? 9천 원에 8천 원 줬다고. 예, 일단 배당 수익률로 보게 되면 3년 대충 따져보니까 한 5.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왔네요. 그죠? 올해도 9천 원 준다 그러던데요. 올해는 글쎄요. 일단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만큼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배당을 받으시게 된다라면 배당락이라고 있어요. 네. 예, 배당락만큼 빠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27만 5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되니까 네. 그 자리 때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죠. 예, 배당도 예. 받으시고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제1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0110번입니다. 예,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선 ENT요. 인선 ENT. ENT, 네, 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400원, 3,400원에 10%요. 3,400원에 10%. 네. 오늘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요, 이걸 조금 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꼭 매도하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매도하면 될까 하고요. 더 들고 가세요. 언제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빠지더라도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환경적인 부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온실 규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어떤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탄소세를 부과한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꼭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의무적으로 환경 보존을 위한 부분을 시키겠다는 게 바로 온실가스 규제 법안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네. 앞으로 이 인선 ENT가 지금까지도 계속 환경업체로서 계속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이 안 좋더라도 결국은 이 회사는 이 환경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성장성을 시장에서 부과를 시킬 거예요. 오늘도 6% 가까이 오른 것은 최근에도 신문광자에서 환경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그럼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인선 ENT 그리고 코엔텍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선 ENT가 지금은 좀 들고 가야 될 자리대지 그냥 빠져나오셔야 될 자리대는 아니에요. 지금 차트상 모양을 보더라도 월봉 주봉이 상승 쪽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부딪히는 자리대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길게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에서의 박스권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정확하게 보면 3,900원대와 지금 3,200원대의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이걸 지금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성장성만 부각이 된다면 결국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머니? 네. 잘 그래서 듣고 있어요.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면 될까요?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 4,400원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방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면요, 전문가님 단기를 보시면 얼마 선까지는 올 수 있어요? 단기요? 단기는 결국은 이쪽이죠. 3,900원 선이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이니까요. 그쪽까지 네. 보셔야 되겠죠. 아, 3,900원까지요? 예.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백신을 매수하셨네요. 15,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3% 정도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박스죠. 박스권 상단권형 매물서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주가는 레벨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육 부분들, 동물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기업형, 그리고 크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 때까지 18,000원 정도까지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 때는 왔는데, 만약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4,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되밀릴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일 저가 기준으로 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카카오인데요. 13만 4,50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다음 카카오는요, 핀테크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종목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자형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왔고, 이 N자의 폭이 N이 많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N자를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간에서 크게 들만한 모멘텀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이 다음 카카오에 대한,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 부호를 자꾸 시장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퀘스천 마크를 하고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다시 빠지고, 조금 올라오면 다시 빠지는, 이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대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기간 조정에서의 박스권 상단은 지금 여기 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3만 3천원대, 여기 쉽게 또 올라왔다가 또다시 빠지고, 빠지는 구간대의 하락폭은 12만 원대까지입니다. 요 사이를 당분간은 조금 횡보를 해야 결과적으로 올라올 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요 짧은 구간의 박스권 매매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면, 자, 이것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한 1년 정도 더 들고 가신다면 다시 충분히 18만 원대 이상 회복하리라 보여집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네요. 3,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경고 종목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3,000원에. 리스크 관리를 좀 나름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오늘 저가 2,500원을 깨게 된다면 아마 2,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저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3,000원을 조금 넘어서는 흐름들까지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 3,200원에서 3,3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횡보,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되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LG U 플러스인데요. 매수가가 11,850원. 지금 오늘 종가예요. 그죠?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5375님 남겨주셨는데, 자, LG U 플러스는요. 자,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회사들, 특히 LG U 플러스의 이런 통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통신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한 수출 부분들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대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던 것이고, 오늘 만약 종가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 매매를 보신 것이라면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이죠. 13,000원 부근까지 쉽게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면 자, 이 13,000원 지금 N자형으로 올라오고 있는 쪽은 요만큼의 상승폭을 더 부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의 상승폭, 그 다음에 여기서의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럼 상승폭, 이렇게 부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과를 시킨다면, 자, 요 구간에서 요거를 한번 간단히 떼내놓고 볼게요. 간단히 떼내놓고 이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15,200원대까지 상승폭의 여력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제가 말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죠? 문자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김지웅 멘토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이 없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공개방송 하신다고요? 예, 모처럼 만에 공개방송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4시부터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공개방송 좀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내년 시장하고 연말장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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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TV 네네, 볼륨을 안녕하세요. 줄이시고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TV 아예 꺼주세요. GNC 소리를. 에너지요. 어떤 종목이요? GNC 에너지요. GNC 에너지요? GNC 에너지. 네, 알고 있어요. GNC 에너지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 9,980원이고요. 네, 한 50% 됩니다. 50%요. 네네. 보자. 지금 9,950원이면 9,980원이죠? 네. 무상증자 받으셨나요? 예. 옛날에 받았어요. 네, 무상증자 받은 단가가 이제 9,980원이시란 말씀이시죠? 네네. 비중은 50%고요. 네.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네, 환경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죠? 예. 조금 전에 인선 ENT 설명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설명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예. 네, 일단 기본적인 반등은 8,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8,000원대까지는. 네, 기업이 뭐 나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리대가 한 8,000원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간은 언제쯤에 걸릴 겁니까? 기간은 글쎄요, 이게 내년 초로 넘어가니까 한 번쯤에 한 차례 순환매 정도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적어도 한 내년도 한 1, 2월 달 정도? 뭐 1월 말에서 2월 달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상증자까지 좀 받으셨고 그 다음에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한 8,000원짜리 때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그럼 추가 매수는 50%시니까요. 일단 네.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일단 보세요. 네네.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요, 몇 번이나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단가가 6만 원 됐고요. 40%예요. 예, 비중 40%.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고요. 예. 또 뭐 실적도 좋고 뭐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자꾸 했는데 계속 내려가요. 왜 그래요? 자,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많이 샀어요. 그죠? 누군가 많이 샀는데 그걸 같이 들고 있는 사람 쪽에서 이걸 올릴 생각이 없으면 안 올라가겠죠. 그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크레딧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그 글자가 보이세요, 혹시? 네.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신용을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보다도 더 샀다는 얘기죠. 자기 돈 1억이 있다면 이걸 3억치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용 증거금 비율이 신용 증거금이 이게 40%짜리 종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억치를 사면서 자기 돈 외의 거를 2억 이상은 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신용을 그렇게 많이 샀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모래주머니가 됩니다. 그게 못 달리는 거예요. 신용이 많이 누가 부과가 되면 누군가가 빚으로 산 거를 수익을 내준 거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누군가가 위에서 자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용을 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수익이 나면 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보면 이 신용 물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만큼 뻗어려 놓은 겁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회사의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지금 일감을 안 몰아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거의 일감을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못 올라온다. 결국은 신용상의 부분입니다. 그죠? 그 신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낙폭이 심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반대 매매가 돼요. 그 반대 매매 출회를 위해서 이까지 지금 빠뜨려 놓은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신용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가능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키움증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곳에서의 신용 한도 초과가 돼버리면 이건 개인 투자자들만 신용을 엄청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그런데 그래도 뭐 실적도 좋고 아까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거 하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해가지고 단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도 높아져 버렸고. 그래 어머니 같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욕심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용으로 지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빚을 내서 지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분들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셔야죠. 지금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손절도 못해요. 지금까지. 그러면 들고 가셔야죠. 그럼 들고 가셔야 되고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고 가세요. 이 크레딧은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수리하십시오. 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세움 메디칼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7,215원인데요. 네. 예, 오늘 40%예요. 오늘 40%.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됐어요. 7,215원이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예, 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손절을 하려다가 회사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계속 믿고 있는 게 나을지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7,2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오늘 빠진 게 이제 오늘 뉴스 확인해 보셨어요? 예. 뉴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규모 피소 뭐 요 부분들 보셨죠? 예, 손해배상 소송. 봤어요. 예. 약 한 250억 가까이가 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악재가 터지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던진 애들이 기관 애들이에요. 예. 근데 오늘은 기관 애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 한 1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아, 예. 근데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줬고 개인 쪽도 일단 매수가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뭐 이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보셔야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러면 이 종목은 개인 신용 같은 건 많이 없나요? 개인 신용 많죠. 시커멓게 돼 있죠 여기. 예.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라고 나오죠. 이미 다 살 만큼 샀다는 얘기예요 신용으로. 그럼 이것도 계속 하락하면 어떡하죠? 좀 더 하락하게 되면요. 예. 일단 만약에 5,800원짜리 때까지는 보셔야 돼요. 5,800원짜리 때가 깨지면서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5,800원짜리 때를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사실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일단 내일 자리 때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내일 5,8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이제 반대 매매라든가 아니면 손절성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일부 손절 물량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일단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일단 길게 보시는 관점이 좀 중요한데 지금 40%시니까 일단 만약에 5,800원 라인 대가 이탈되면 좀 줄여놓으셨다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재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빛소프트 있잖아요. 한빛소프트요. 예. 비중은 10%고 그 6,600원요 매수가. 매수가 6,600원에 비중 10%. 예. 비중 10%라는 것은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고 작정하고 10%만 담으신 거죠?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뭐 외국에 그거 뭐 축구 그 모바일 게임 한다 해가지고 그냥 사봤어요. 네, 아버님 그 다음부터는요. 비중 10% 이렇게는 잡지 마세요. 이게 투자금이 얼마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중 10% 이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버님 그 재산 정식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주식 투자에서 결국은 돈을 우리가 벌고자 하는 행위잖아요. 10%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 수익 나오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중을 담아서 수익을 보시겠다고 들어가시는 마음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 종목이 담겨 있다 보면 관리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좀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 이게 한동안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어요. 온라인 게임 쪽으로 해서. 그죠? 올해 이제 굉장히 2014년도 10월 달쯤에 굉장히 올라왔다가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오면서 긴 횡보 자리 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횡보 자리 때 들어가게 되면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쌍봉 찍고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지대가 명확한 구간이 있습니다. 5,200원대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0원 빠진 구간이 지지대고요. 지금 상승의 폭을 본다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300원대가 어떤 끝자리 자락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빠졌다는 것은 6,300원대 오면 또다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비중 10%가 시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500원대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종목도 들고 계시는 게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굳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매도할까요 그러면? 예, 저는 뭐 내일이라도 제가 만약 시청자님 입장이면 저는 내일이라도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500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거나 안 그러면 다른 종목군을 통해서 수익성을 다시 제고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들고 계신 종목 중에서 비중을 강하게 실어야 될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비싸요. 네. 그거 합병할 때 그때 네. 사놓고 제가 못 관리해갖고 네, 16만 8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30%요. 30%. 네. 일단 10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도 일단 버티셨어요. 그죠? 예. 버티셔야죠, 더. 더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 갈까요? 일단 좀 더 보게 되면 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옛날 제일모직이라는 기업하고 합병을 예, 했죠? 알아요. 네, 알고 예. 계시죠? 네. 그럼 삼성 SDI가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반도체 이제 전자 소재 쪽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2차 전지 사업하고 의류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다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상당히 좀 활용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다음에 의류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그것도 일단 괜찮은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 전자 재료 쪽이나 이런 소재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좀 나타날 거거든요. 예. 그럼 삼성 SDI의 일단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손절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면은 팔까요? 일단 16만 8천 원짜리대에서 오래되셨어요? 올해 매수하셨나요? 오래됐어요. 이거 합병하면서 네. 그 이제 막 그 올라갈 때 저기 했어요. 네, 한 그때 6월달, 사고에. 7월달 정도? 예. 네, 6월달, 7월 정도 됐으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유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일단 더 보유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그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정도 기간. 네, 좀 더 보유를 하게 되면 네. 적어도 지금 가격대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좀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시간이 예. 생각지도 못하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아이, 그러니까 길어 그 좀, 저도요. 그러니까 길어도 되니까 그래. 예. 조금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예. 예, 월봉 차트인데 얼추 이제 바닥권역까지는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10만 원 정도 때까지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되면 고점 자리 때가 약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딱 중간을 딱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 자리 때가 한 1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15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네. 일단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아마 좋을 거예요. 그냥 좋아질 수도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 네,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환율도 수출주들에게 좀 우호적으로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한 4분기 정도 그 정도까지 바닥 형성해주고 상승할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일단 15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유해 보세요. 지금 좀 더 사놓으면 안 될까요? 50% 아니 30%시죠? 네.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11만 원대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11만 5천 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아마 10만 원대 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네, 그때 오히려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그때 또 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거기까지 안 빠지고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로.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이거 저 안 갈까봐 네. 하나도 안 되고 14만 원대 못 팔아갖고 엄청 후회했거든요. 다시 한번 움직일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분들의 불안감들이 이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 분명히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성장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공개방송에서 해주실 거죠? 예, 방송 끝나고 4시부터 진행할 겁니다. 원래 김지웅 멘토가 방송을 했었죠.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4시부터 내년 시장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라든가 이런 정보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이 오랜만에 4시에 또 공개방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성탄절이 지나고 26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